글로벌 사모펀드인 KKR은 최근 화장품 용기 제조사 3화를 인수하며 패키징 분야를 장악했습니다. VIG 파트너스는 미용기기 업체 비오르, 아키메드는 제이시스 메디칼을 품었습니다. 블랙스톤은 아예 서비스 영역까지 넘어가 국내 최대 미용실 프랜차이즈 준호헤어를 인수했습니다. 이제 뷰티 M&A는 브랜드, 제조, 유통뿐만 아니라 디바이스와 서비스까지 포괄하는 다층적 구조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한국 안에서만 통하던 브랜드들이 이제는 글로벌 거대 기업들의 포트폴리오에 당당히 자리 잡았습니다. 바로 K뷰티 이야기인데요. 지난 10여 년간 K뷰티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M&A 역사를 통해 전 세계 무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은 K뷰티 M&A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전략과 의미는 무엇이었는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M&A부 윤영준 기자입니다. 2010년대 후반 K뷰티는 글로벌 기업들의 집중적인 러브콜을 받기 시작합니다. 한국 화장품이 더 이상 로컬 브랜드가 아닌 글로벌 자산으로 인정받은 시기였죠. 가장 상징적인 사례가 2017년 유니레버의 카버코리아 인수입니다. AHC 브랜드로 잘 알려진 카버코리아는 중국에서 아이크림 열풍을 일으키며 폭발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유니레버는 이 회사를 약 3조 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에 품었고, 이는 한국 화장품 업계 역사에 길이 남을 빅딜이 됐습니다. 그 직후 2018년에는 로레알이 스타일란다를 약 6천억 원에 인수했죠. 온라인 쇼핑몰에서 출발해 색조 브랜드 3CE로 아시아 밀레니얼 세대를 휘어잡은 이 회사는 로레알이 젊은 이미지를 보강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에 2019년에는 에스티로더가 닥터자르트로 유명한 해브앤비를 사들였죠. 이렇게 K뷰티 브랜드들이 줄줄이 글로벌 대기업 포트폴리오에 편입됐습니다. 물론 이후 성적표가 완벽하진 않습니다. 중국 시장 둔화, 한한령, 코로나19로 면세 수요가 줄어들면서 이들 브랜드들의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결과보다 의미였습니다. 이 시기는 한국 화장품의 기획력과 혁신성이 세계적으로 공식 인정받은 첫 순간이었고, 창업자와 투자자에게 대규모 회수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국내 뷰티 산업의 전환점이었죠. 2020년대 들어오면서 무대는 다시 국내로 옮겨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공룡이 아니라 한국의 대기업들이 직접 인디 브랜드들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2021년 더마 코스메틱 스타트업 코스알엑스를 9,300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이는 아모레퍼시픽 역사상 최대 규모 거래였습니다. 중국 의존도를 벗어나 북미와 유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려는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LG생활건강은 2023년 색조 브랜드 힌스를 인수했습니다. 이 브랜드는 세컨드 스킨 파운데이션과 립 제품으로 일본과 동남아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연매출 절반을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강자였습니다. 이어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지난해 비건 브랜드 어뮤즈를 품으며 북미와 일본 시장을 단숨에 공략할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이 시기의 특징은 단순히 브랜드 확보에 그치지 않고 거래 구조 자체가 정교해졌다는 겁니다. 코스알엑스 사례처럼 처음엔 일부 지분만 확보하고 이후 성과를 지켜보며 잔여 지분을 사들이는 조건부 인수가 대표적이죠. 창업자 등 핵심 인력이 동기를 유지하면서도 대기업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식입니다. LG생활건강의 힌스 거래에서도 일정 기간 뒤 남은 지분에 대해 콜옵션과 풋옵션을 설정했습니다. 이는 인디 브랜드가 가진 민첩한 기획력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대기업의 자본력과 유통망을 결합하려는 계산이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하우스 오브 브랜드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 브랜드의 성장에 기대는 대신 여러 브랜드를 묶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는 방식입니다. 한국의 로레알을 표방하는 구다이 글로벌이 대표적이죠. 조선미녀, 티르티르, 라카 등을 인수하며 공격적으로 몸집을 키웠습니다. 구다이 글로벌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지난 8월 8천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해 M&A 자금까지 확보했습니다. IMM 프라이빗 에쿼티, 프리미어 파트너스 등 다수의 재무적 투자자, 즉 FI들이 이 판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자금으로 최근 서린 컴퍼니와 스킨푸드 인수까지 성공적으로 마쳤지요. 결과적으로 브랜드 군집화 전략이 한국 뷰티 시장의 새로운 대세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FI인 사모펀드의 등장은 또 하나의 중요한 흐름입니다. 올 들어 국내 4위 화장품 ODM 업체인 CNC 인터내셔널은 어센트 P에 넘어갔고, 마스크팩 강자인 엔코스는 웰투시가 새로운 주인이 됐습니다. 이처럼 뷰티 기업들은 FI가 전면에 나서면서 거래판도 자체가 커지고 기업 가치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 전략적 투자자의 딜이 중심을 이뤘지만 이제는 FI가 주도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나아가 K뷰티 M&A는 단순히 브랜드 인수에 머물지 않고
뷰티 산업 밸류체인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사모펀드인 KKR은 최근 화장품 용기 제조사 3화를 인수하며 패키징 분야를 장악했습니다. VIG 파트너스는 미용기기 업체 비오를, 아키메드는 제이시스 메디칼을 품었습니다. 블랙스톤은 아예 서비스 영역까지 넘어가 국내 최대 미용실 프랜차이즈 준오웨어를 인수했습니다. 이제 뷰티 M&A는 브랜드 제조 유통뿐 아니라 디바이스와 서비스까지 포괄하는 다층적 구조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뷰티라는 범위를 넘어 더 넓은 라이프스타일 산업 전체로 뻗어갈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결국 K뷰티의 M&A 흐름은 곧 뷰티 산업의 성장의 시간표였습니다. 글로벌 공룡들의 러브콜을 받으며 세계 무대에 올라섰고 국내 대기업들이 인디 브랜드를 편입하며 정체된 시장을 뚫었으며 최근에는 하우스 오브 브랜드 전략과 재무적 투자자들의 등장이 시장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밸류체인 확장까지 더해지면서 K뷰티는 단순한 화장품 산업을 넘어 종합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K뷰티 산업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앞으로 또 어떤 브랜드가, 어떤 영역이 이 거대한 M&A 시장의 주인공이 될까요? K뷰티 M&A의 넥스트 스텝 함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더벨 윤영준이었습니다.